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먹는TV 김민석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다시 한번 오랜만에 탑5 종목 관련돼서 상승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산업은 저출생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다시 한번 조기 대선이 형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 게 바로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모멘텀 다시 한번 형성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모멘텀으로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출생아가 다시 한번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정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까 다시 한번 출산 장려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책적인 수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금을 통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천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천안은 저출생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지금 학급도 굉장히 많고 3월달에 아이가 새롭게 출산을 했는데 저희가 출산을 한 산부인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출생아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천안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게 신생아 용품의 판매점이 엄청나게 좀 돈을 많이 벌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책으로 정부에서 나오는 돈이 있어요. 진료비를 사용하라고 바우처로 이제 10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아이가 출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 200만 원 정도 또 이제 아이 용품을 살 수 있는 돈 바우처가 지급이 되고 11개월 동안 이제 매달 100만 원씩 현금으로도 산모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정부 지원금이 대부분 이제 아이 용품을 사는데 정책적인 수혜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출산 장려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좀 강한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관심 있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문제를 떠나서도 지금 한국에 대한 존속성 문제가 이제 가장 먼저 국가가 사라질 국가는 어느 국가냐 얘기가 나왔을 때 한국을 우선순위로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의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 수혜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출산 장려 정책에 대한 수혜 기업 중에서 1년치에 대한 상승률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상승률 탑5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탑5 종목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남양유업 종목입니다. 1년치에 대한 상승률을 봤을 때 22.60%로 이제 5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바닥 대비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파동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런 파동 좋아하시죠? 이제 엘리엇 파동 그리면서 흐름 체크한다라고 하시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5파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추세가 이어져야 되는데 엘리엇 파동 형성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또 크게 1파, 2파, 3파동으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상승에 대한 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파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추세 자체가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고점은 계속 야금야금 돌파를 하면서 전고점 8만 원대를 돌파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중요한 구간이긴 한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많이 없긴 합니다. 최대주주 지분만 보더라도 한 62%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 물량이 굉장히 적다는 거겠죠. 그래서 적은 매물로도 적은 거래량으로도 많은 상승을 할 수가 있고 많은 하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품절주 중에 하나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양유업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꾸준하게 매출액은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때문에 적자 폭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가 24년 9월 요때부터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영업이익도 적자폭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흑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매출액에 대한 변동성이 크진 않지만 마진 개선이 좀 잘 이어지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수익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멀티플이 다시 한 번 더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 부채 비율이 진짜 적어요. 고금리에 대한 여파를 거의 안 받고 있는 부채 비율이 보통 200% 미만이면 그래도 그나마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14%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유보율도 14,00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밸류업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고배당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주가 측면에서 좀 더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현금이 굉장히 많고 유보율이 많다는 거는 위기가 온다 하더라도 뭔가 새롭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생에 대한 모멘텀 부각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남행유업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변동성은 그렇게 재밌진 않을 겁니다. 워낙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주식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려가고 조용히 올라가고 이런 흐름인데 이런 흐름도 좀 난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탑5 종목은 캐리소프트 1년치에 대한 상승률을 봤을 때는 35.38%가량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다. 상승에 대한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저출생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좀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린이 기반 이제 IP 미디어 콘텐츠 전문 기업이죠. 근데 우리가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K 콘텐츠 이제 넷플릭스 OTT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같이 글로벌적으로 좋은 플랫폼을 만든다, IP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턴 어라운드 기대감 좀 이어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는 굿즈를 판매하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라고 하면은 인형이라든지 장난감 IP를 기반을 통해서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데 이번에 저출생 정책이 좀 더 강화가 된다, 현금에 대한 지원 정책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멀티플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티니핑 같은 IP를 잘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파산핑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판매가 잘 되는 그런 이제 판매 인형이라든지 이런 굿즈 판매가 될 수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수익성이 좀 더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실적이 조금 아쉬운 상황, 이제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탑3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예림당이라는 종목이고요. 1년치에 대한 상승률을 봤을 때 43.45%가량 상승을 하면서 탑3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절반 이상을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적자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유아용 출판이라든지 전자책 애니메이션을 제작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업황 자체가 조금 많이 위축이 되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OTT 플랫폼이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유아용 컨텐츠들도 좀 같이 확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IP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은 굿즈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성의 밸류체인이 좀 다각화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흐름, 분명히 기업이라면은 이어갈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IP를 뭘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전에 대량의 거래량 들어오고 나서 이 대량의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거래량이 적을 때 들어왔던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한번 끌어올리면서 어느 정도 수익은 챙겼겠지만 여전히 이 박스권 위에서 놀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끌어올렸던 자금들이 전부 다 나가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거를 다시 한번 털어내기 위해서는 이만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쏴줘야지만 물량을 털어낼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타점만 잘 잡는다 그러면 트레이딩 자리가 한번 나올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탑2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엔젤 종목이고요. 이거는 오늘도 약간의 반등이 나왔는데 1년치에 대한 상승률을 봤을 때는 49.66%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여전히 거래량은 적어요. 우리가 앞전에 있었던 거래량이 좀 비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대비 거래량과 이때 대비 거래량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오늘도 거래량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22만 7천 주밖에 거래가 안 됐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더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때 대비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서서히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아 교육 서비스를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교육 시장은 무너지지 않는다. 아이들이 줄어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돈은 계속해서 더 많이 벌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 교육 서비스에 대한 흐름들 계속해서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러닝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 러닝을 통해서 AI 컨텐츠까지 접목을 하고 차세대에 대한 플랫폼으로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종목들은 여전히 적자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거는 소폭이라도 이제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주 지분은 약간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어디로 좀 쏠려 있는지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천천히 올라가는 이 흐름, 그리고 크게 무너지지 않는 이 흐름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물량을 많이 잡고 있는 집단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탈할 수 있는 구간은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오르고 내리고 많이 반복을 할 거예요. 박스권 안에서 여기 구간에서 아마 박스권을 이렇게 그려놓고 위아래로 많이 흔들다가 아마 여기 6,000원대를 돌파할 때가 제대로 된 반등 나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구점 돌파하고 쭉 올리면서 거래량 막 크게 터지고 그럴 때 엑시트하는 그런 집단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텐데, 그 전까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 잘 흘러갈 때 전략적으로 좀 물량을 모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괜찮은 흐름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앞전에 요런 흐름 보면은 요런 식으로 갈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 일정 구간 박스권 그려놓고 나서 오르고 내리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여기 위에서 팔고 내릴 때 가격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다가 자기네 물량들 오랜 기간 동안 다 털어내면 이렇게 쭉 빠지고 새로운 매집 들어오고, 그리고 끌어올리고 다 털고 내려와서 매집 들어가고 끌어올리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유엔젤은 박스권 지금은 상단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매수하기는 메리트가 없는 구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엑시 끝나고 바닥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타점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관심 종목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대망의 탑 1 종목은 1년치에 대한 상승률을 봤을 때 90.98%로 거의 100% 조금 안 되게 상승을 했어요. 차트만 보더라도 최근 들어서 연초 계속 상승을 했죠, 지금까지. 그래서 90%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연초부터 4개월치를 보면은 아마 상승률이 더 많을 겁니다. 고점 대비까지 보면은 한 160%가량 상승을 보여줬는데 어마무시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한테 소개드렸던 파산핑, 그 IP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AMG 엔터 요 종목이고요. 요 종목이 대망의 1위로 90.98%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지금 부모님들에 대한 지갑을 다 털어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IP 컨텐츠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출액도 지금 영업이익 보시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흑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동안 적자가 계속해서 깊었는데 당기순이익도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했고요. 마이너스 194억에서 플러스 161억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이제 매출액이 어마무시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멀티플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마 추가적인 좀 성수기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흐름 지속적으로 좀 체크할 필요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세력이 엑시트할 만한 그런 구간도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 부분은 트레이딩 타점만 잘 잡는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매매할 구간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많이 떠있긴 합니다. 160%가량 연초에 끌어올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엑시트가 나올 수가 있어서 약간의 주의는 필요하다. 지금 대체 그러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 모아가는 전략이 어떤 종목이 좋을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저출생이라고 문자 한 통씩 보내주시면은 선별을 해서 지금부터 우리가 모아가야 되는 종목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있는 번호에다가 저출생이라고 문자 한 통씩 1분만 투자하셔서 꼭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문자나 유튜브 영상 댓글에다가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많은 활동 해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출생 우리가 분명하게 계속해서 봐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한 번 더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모아경제TV에서는 하루 2,000원으로 경제방송 수익률 1등 전문가의 탑픽 종목과 VIP 리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최신 투자 정보와 주요 매매 전략까지 받아가세요. 신청 방법은 영상 설명 고정 댓글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제대로 된 곳에서 부담없는 가격에 앞으로 좋은 수익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